어젯밤 빙상 조재범 코치의 상습 성폭력 보도를 접하고 이 같은 사건을 예방하지도 못했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한 정책 담당자로서 먼저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상습 폭행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구수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건 양상이 체육계 성폭력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문체부가 오늘 이렇게 긴급 브리핑을 열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서 전면적인 제도를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선 체육계에서의 영구제명 대상 기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영구제명 대상 기준이 강간과 유사 강간에 준하는 성폭력으로 돼 있거든요. 이걸 중대한 성추행으로 바꾸겠다. 이게 하나고요. 또 영구제명이 되더라도 해외 활동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게 맹점이었는데 앞으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등 해외 단체와 협조를 해서 영구제명 대상자의 해외 활동도 막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문체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안에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현직 선수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코치는 본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이 성추행에도 중대한 성추행의 기준이 있습니까? 네, 그걸 굉장히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성폭력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만들 때 항상 처벌 대상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이 되거든요. 이번에 만들어진 건 역시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 좀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다 이런 지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건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쨌든 또 노지민 기자는 또 언론의 반응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고요? 네, 이런 사건을 보도할 때마다 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사진이나 뭐 실명 그리고 어떠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부각시켜서 하는 보도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이 됐고요. 또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 이름을 붙이지 말고 가해자로 지목된 예를 들어서 조재범 사건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번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성폭력을 성폭력이라 부르지 못하는 보도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몹쓸 짓, 나쁜 손, 검은 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범죄 행위인지를 좀 희석시킨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또 오늘 국회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이 내일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면서 이 법안의 이름에 피해자의 이름을 붙여서 명명했고 또 이를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면서 그 법의 이름이 확산되는 양상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나 3차 가해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심석희 선수가 용기를 낸 것도 어린 선수들에게 후배 선수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내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좀 유용한 정보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앞으로 국내 스마트폰의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겠다면서 이 내용이 담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의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입니다. 같은 기종을 써도 보증 기간이 해외보다 짧아서 역차별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2년으로 연장을 하기로 했고요. 다만 배터리는 소모품이라는 점에서 보증 기간을 그대로 1년으로 둔다고 합니다. 또 노트북의 경우에도 메인보드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고요. 태블릿 PC의 경우에는 기간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1년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에 대한 적용되는 내용이 개정안이 시행된 뒤에 구입한 것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착오가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개천에서 용이 난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말인데 요즘에도 용을 좀 보시나요? 용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 부모 세대로 칭해지는 그 세대에만 해도 자수성가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청년들은 그 믿음을 좀 잃어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20대 청년 10명 중에 6명이 본인이 평생 노력해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계층 이동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불과 4년 만에 14.75%포인트, 약 15%포인트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그렇게 계층이 높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인데요. 또 한 가지 짚어볼 점은 일을 하는 청년이 계층 이동에 대한 기대를 하는 심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낮았다고 합니다. 막상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벽에 부딪히는 일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일을 해봐야 올라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옛날 용어는 여의주 물었는데 요즘 용어는 이제 금수저 물고 나온다는 얘기도 네. 있고요. 개천에 사는 빠가사리, 송사리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용이 될 필요는 없죠. 근데 개천이 사람-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천의 요건이 잘 갖춰져야죠, 사실은. 그죠? 예.